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하자 맹꽁아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맹꽁이는 강진아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며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민기의 옷깃을 정리하는 강진아의 손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서민기의 태도에 공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패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린 채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강진아가 일부러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서민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역시 우리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맹공이는 한순간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강진아는 분명 자신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서민기는 내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 맹공이는 서민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회사에서 봤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민기는 정말 강진아와 다시 엮이려는 걸까? 아니면 이미 엮여 있는 걸까? 공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하게 서민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불이 꺼진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공인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서민기와 강진아가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분위기였습니다. 강진아는 서민기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오늘 너무 즐거웠어.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서민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맹공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민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진아도 공이를 발견하자 놀라는 척하다가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해? 설마 우리 기다린 거야? 공이는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강진아는 서민기의 팔을 더욱 친근하게 감싸며 일부러 애정이 넘치는 척 행동했습니다. 민기씨랑 난 오랜 친구잖아. 그치 민기씨? 서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공이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공이는 이를 악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진아는 여유롭게 웃으며 뭘? 이라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공이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민기를 노려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민기, 너 내가 믿고 기다린 시간까지 배신하는 거야? 서민기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공이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공이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 강진아랑 너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때 강진아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공이야,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그냥 친한 사이야. 넌 남녀 사이에 친구도 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민기의 팔을 놓았습니다. 민기씨, 난 먼저 갈게. 공이가 이렇게 화난 걸 보니 나 때문에 오해할 것 같아서 미안하네. 일부러 죄 없는 척하면서도 결국 공이를 더욱 자극하는 말투였습니다. 공이는 강진아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서민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야? 내 아이를 품고 있는 내가 내 곁에서 이렇게 초라해져야 해? 서민기는 당황하며 공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공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서민기, 나 이제 더는 내가 주는 상처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그녀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서민기는 그제야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공이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민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멀어지는 공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강진아는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맹공이. 이제 강진아의 본격적인 계략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이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했고 그 첫 단계는 서민기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공이는 서민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강진아는 그 균열을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일부러 서민기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공이에게 보냈습니다. 오해는 하지마. 그냥 회의 후에 같이 밥 먹었을 뿐이야.
하지만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충분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공희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단수는 공희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말수도 적어졌습니다. 그는 공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공희는 애써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강진아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공희가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진아는 더욱 교묘한 계략을 펼칠 것이고 공희는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구단수는 그런 공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아의 음모는 단순한 흔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민기는 점점 강진아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맹공이는 강진아의 도발적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민기가 강진아와 한 팀을 이뤄 움직이는 것도 불안한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공희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서도 자꾸만 머릿속에 강진아가 서민기의 넥타이를 정리해 주던 장면이 떠올랐고 그것이 단순한 동료 간의 행동이었을 리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공희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정주리가 자신을 향해 퍼부었던 톡설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거짓말쟁이, 맹랑한 애라는 말들이 뇌리를 스치며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은 그저 엄마를 위해 한 일이었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면 결국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그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강명자는 맹공이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정주리에게 당한 일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기에 말을 걸고 싶었지만 공희가 마음을 닫아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명자는 가만히 한숨을 쉬며 방을 떠났고 대신 맹경복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경복씨, 나 정말 이 결혼을 시킨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힘겹게 입을 떼며 말했다. 공희가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눈치를 봐야 했다면 애초에 이 결혼을 안 했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경복은 긴 한숨을 내쉬며 그렇다고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이미 기차는 떠났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구단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서민기와 강진아의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획서의 내용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면 승부라 참으로 대담하네.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구단수의 프로젝트는 시장을 장악하려는 전략이었지만 서민기와 강진아는 그에 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서민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서민기가 자신과 끝까지 맞설 용기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단수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집어들었고 곧바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수야, 나야. 익숙한 목소리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구혜준의 아내, 그리고 구단수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처럼 따랐던 여성이었습니다. 단수야, 우리 꼭 만나야 해. 난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 말 한마디에 구단수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민기는 강진아와 함께 있던 중 불쑥 밀려오는 피로감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을 본 강진아는 살짝 미소를 띠며 왜? 피곤해? 내 걱정해주는 남편 연기하느라 힘들어? 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서민기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강진아를 바라보며 너 일부러 공희 앞에서 내 넥타이 만지고 그랬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강진아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뭐 어때? 질투나? 내가 공희랑 너 사이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실험해 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서민기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진아,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난 공희랑 내 아이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마. 그러나 강진아는 그런 서민기의 뒷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켜보지.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각 맹공이는 자신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구단수에게 연락할까 말까?
그를 만나면 지금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단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맹경태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집 앞을 서성이다 결국 강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씨, 나한테는 말이야, 평생 숨겨야만 했던 죄가 있어. 나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강명자는 당황하며 경태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이미 그는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던 맹경태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난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그 죄를 지금이라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숙하지만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맹경태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러나? 상대방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처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전조 같았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